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천원입니다. 본격적으로 6월 경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첫째 주 경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째 주 일요일은 6월 8일이었죠. 6월 8일 일요일 서울에서 3세 암말들의 이 장거리 대상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 부산에서 5마리의 마필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해당 요일에 살펴보기를 하겠고, 자, 이번 주 서울이 좀 출전 투수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났었거든요. 자, 올해도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산이 좀 더 개판이 돼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출전 등록이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자, 그 마필들을 잘 이렇게 어떻게 해서 경주를 편성을 다 만들어 놓다 보니까 너무 이 좀 능력 부진 마필들의 접전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부산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인기마 접전 경주는 거의 한두 개,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두 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경주를 다 복병을 노리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그나마 인기 마필들이 좀 보이는 그런 편성이죠. 안쪽에서는 1번 홀리데이퀸 최시대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고, 중간에서는 5번 나이스버디입니다. 송경현 기수, 그리고 외곽에 브리도킨스타의 박재희 기수인데, 나이스버디도 36주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고, 이 브리도킨스타라는 마필은 63주 1년이 넘죠. 63주면 1년 넘는 기간 동안 휴양을 갔다 오고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나이스버디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 뒷다리의 뼈가 좀 이제 완전 골절된 건 아니고 이제 뼈 조각이 좀 골절이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36주에 공백을 좀 가지고 출전하고 있는데, 일단은 나이스버디가 조교 상태는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22조 마방의 특색이 뭐냐면, 정말 특색이 강은석 쪽에서 마방의 특색이 조교 때 말들이 미쳐갖고 날아다녀요. 진짜 막 보면은 와 저거 뭐야 싶을 정도로 날아다니는데, 신경주에 들어가서 꼴찌 오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교 때 말들이 미쳐 있는데 실경주에서는 완전 바닥이에요. 이해 못할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상당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마필도 역시 강은석 쪽에서 마방의 마필인데 조교 때만 또 이렇게 보여주고 실경주에 또 꼴등 오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정말 좀 현장 예상에서 창피당한 경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야, 이것도 이렇게 하고 또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경주 편성을 아무리 봐도 브리도킨스타의 박재희 기술을 믿고 들어가면 좋죠. 근데 너무 흠이야. 너무 후미권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요즘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앞선 딱 쓰면 그냥 끝납니다. 1400, 1600도 그냥 앞선 두 마리가 따당으로 끝날 때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게 나이스버디가 앞에 가고 안쪽에 홀리데이퀸도 앞에 가고 브리도킨스타가 후미권에서 따라가다 추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번에 한번 믿어봅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2조 마방의 마필 훈련 상태 좋아서 이번에 또 훈련만 보여주고 꼴찌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교 때 모습으로 그리고 편성의 이 위치의 모습으로 전개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얘는 와야 된다. 이거 안 오면 사고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인정을 하겠고, 자, 말씀을 드렸듯이 브리도킨스타도 휴양을 갔다가 오랜만에 이제 복귀전을 치르고 있죠. 말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조교 때 발걸음도 정말 좋습니다. 문제는 후미 전개이기 때문에 박재희 기수가 코너 중간에 조금 서둘러 줘야 된다. 이제 그게 남아있는 숙제고, 홀리데이키는 아직까지는 성장세를 볼 수 있는 마필이죠. 안쪽에 1번에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5번 나이스버디가 선행을 가면서 조교 때 보여준 발걸음이라면 시원하게 그냥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생각이 되고, 9번 브리도킨스타라든지 1번 홀리데이퀸 팔려주고 있는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이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2경주 들어가기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2경주는요, 조찬훈이 준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 마필들 눈에 보면 딱 보이죠. 5번 블랙스콜이 아주 강력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블랙스콜 진겸기수 앞에 가죠.
앞에 가는 마필이고 8번 압도적 넘버원. 직전 경주 이제 출전 제외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뛰고 있는데 압도적 넘버원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뛰고 있는 발걸음을 보이고 있고 블랙스쿨과 압도적 넘버원은 주거니 받거니 했었던 마필이죠. 같이 잘 뛰었던 마필이고 자 여기에 이제 한 마리 더 팔리는 게 안쪽에 스키타이 최상현 기수가 기생하고 있는 스키타이 여기에 2번 서부땡친도 팔리고 있습니다. 자, 2번, 4번, 5번, 8번 이 마필들이 이제 현장에서 강력하게 인기를 끌 거예요. 더군다나 강력하게 인기를 끈다고는 하지만 5번, 8번이 압도적이죠. 5번, 8번의 이 최저배당 깜빡이가 압도적으로 팔리고 있는데 자, 왜 제가 이번 경주를 주배인 경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느냐 블랙스콜도 압도적 넘버원도 기본기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 경주 보시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발걸음도 중요하지만 자,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뭐냐? 직전 경주 보여줬던 발걸음보다 이번 경주에 보여줄 컨디션이 어떤 놈이 더 좋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이 경주를 주메인 경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뭐 블랙스콜이나 압도적 넘버원, 서부댄싱이나 스키타이 뭐 다 보여준 발걸음들은 좋죠. 그런데 좋지 않으니 축으로 놓고 때릴 그 복병마필의 발걸음도 어마무시하게 좋아졌다. 얘네들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비벼볼만 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정기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앞에 있는 마필들이 발걸음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뚜껑이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발주기 문 열려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산 이경주 좀 빠르게 승부처를 준비를 해봤는데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부산 3경주입니다. 6등급 중거리 1600m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안쪽에 2번 리먼트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리먼트가 이제 현장에 가면 배당판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줄 마필인데, 요 짐에 아까 제가 이제 1경주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서울이고 부산이고 앞선 딱 쓰면 선행 가면은 뭐 무조건 10마리 중에 7마리는 들어옵니다. 그렇죠. 거의 뭐 선행 가면 다 들어오는데, 이번 3경주는 예외예요. 왜 그러냐면, 앞선을 장악하는 마필들, 뭐 4번, 퀸더골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6번 운주천하 이렇게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의 끝걸음이 없습니다. 끝걸음을 아주 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앞에 나가는 마필들이 유리하진 않다. 자, 그래서 추입을 시도를 할 수 있는 리먼트 요 근래에 이제 추입마들이 선전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3경주는 리먼트의 추입력이 돋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경주 거리 적응도 확실하게 끝맞춰 놨던 마필이고 뭐 추입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는 상관없습니다. 외곽이든 안쪽이든 어차피 뒤에 갈 건데 뭐 이왕이면 좀 안쪽이 낫겠죠. 편하게 자리 잡고 따라가면 되니까 자 안쪽 게이트 출발에 리먼트 자, 리먼트를 축으로 여기서 이제 깜빡이 가는 게 뭡니까? 안쪽 외곽이 11번 썬더 패션이란 말이에요. 그쵸? 2번하고 11번이 현장에서 깜빡이를 가요. 오케이 깜빡이 가요. 깜빡이를 가는데 이 썬더 패션은 정도현 기수 기승으로 기수 기용은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이마필이 1200일 뛸 때 직전에 2번 경주에서 약간 좀 부족한 발걸음을 보여서 이번 경주 1600에 더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1300, 1400에서 얘가 보여준 발걸음이 뛰어난 발걸음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인기 마필 썬더 패션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왜? 경주거리가 1600이니까. 만약에 120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오히려 리먼트보다는 썬더 패션을 믿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1200이 아니고 1600 경주에서는 저는 리먼트가 훨씬 더 유리할 거다 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썬더 패션이 불안하면 볼 수 있는 말은 뭐냐 이글 파워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나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나카 기수는 뭐 정말 잘 탄다 다실바 기수하고 다나카하고 바로 시작하긴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나카 기수는 좀 어떤 날은 괜찮아 보이다가 어떤 날은 아 저 왜 이렇게 바보야 이런 또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글파워 여기서 보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홍락 기수, 김동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발걸음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홍락 기수나 김동영 기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다나카 기수가 훨씬 낫거든요. 그건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 어차피 인기 마필인 썬더 패션이 약간 좀 불안감이 느껴진다고 하면 저는 기수 변경된
이 이글 파워를 좀 세게 노리는 게 어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부산 3경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기술 변경된 이글 파워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4등급 18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5번 아스틴 마린이 지금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직전에 이성재 기수에서 이번에 서승훈 기수로 변경이 되었죠. 그런데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도 뭐 잘 탔습니다. 물론 기수 변경 조건은 좋죠. 서승훈 기수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좋은 모습이고, 7번 블루 포인트도 지금 뭐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표니까, 이성재 기수가 어느 날이었죠? 그때가 2월 21일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2월 21일 경주에서 정말 이게 블루 포인트가 딱 최적의 조건을 만났었던 경주였거든요. 그때 잘 탔으면 우승을 충분히 했었을 마필인데, 그때 이성재 기수가 좀 잘 못 탔어요. 후미권에서 자리를 못 잡고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힘소진이 많았고, 결승선에서 또 좋은 탄력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자, 이 두 마리는 제가 봤을 때 뭐 최저배당으로서 와야 오는 마필들입니다. 둘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기수 변경이 되어긴 했습니다만은 마필의 발걸음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자, 안쪽에 1번 스카이샷 뭐 좀 좋아졌습니다. 편성도 잘 만났고, 그런데 이 마필 역시도 너무 후미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선을 빨리 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스타트가 워낙 느리니까, 더군다나 이제 최원경 기수는 10마리 타면은 한 마리 내지 한 마리 반 정도 이제 앞에 가고, 나머지는 거의 추입이죠. 최원경 기수 자체가 추입말을 잘 타고, 또 그런 마필들의 각질과 기수의 각질이 잘 맞습니다. 최원경 기수가 코너에서 좀 서둘러 주면 돼요. 근데 코너에서 서둘러 주지 못하면 이번에도 올라오다 4, 5착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좀 보고 있는 복병이 뭐냐면,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마필이긴 한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조합이긴 한데, 6번 밀크데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조용배 조교사 마방의 인기 마필, 12조 마방의 인기 마필, 그리고 또 모준호 기수가 기승한 인기 마필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모준호 기수 같은 경우에는 인기 마필에 기승하면 이제 편하게 못 타고 약간 좀 얻기 힘들어가지고 내가 막 좀 잘 타야지, 이런 좀 약간 강박관념을 갖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복병 마필을 타면 편하게 잘 타는데, 인기 마필을 탔을 때는 약간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좀 실수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고, 조용배 조교사도 예전부터 제가 말 탈 때부터 느낀 거지만, 그러니까 자기 말이 좀 잘 뛴다, 인기를 좀 끈다 그러면 평상시 조교시키는 거하고 좀 더 신경을 씁니다. 자양 관리도 막 더 신경을 쓰고, 조교 때 패턴의 변화도 막 주고, 그래서 막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게 많아요. 워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배고픈 조교사와 배고픈 기수가 만났습니다. 헝그리. 이거는 헝그리 정신에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추입을 시도하는 마필들은 정말 발걸음이 좋아야 돼요. 왜냐면 앞에 가는 마필들의 발걸음이 계속 연결이 되거든, 직선에서도. 근데 이번 경주 흐름을 보시면 안쪽에 4번 후프랜드예요. 그렇죠? 얘도 끝걸음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선입을 쓰는 마필이 뭐예요? 말씀드렸던 밀크데이입니다. 선입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밀크데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모래 안 먹고 선입을 쓰니까 모준호 기수가 정말 잘 탔습니다. 이번에도 모준호 기수가 기승을 해요. 직전에 탔던 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4번 토프랜드가 딱 치고 나가면 보내놓고 딱 쳐다보고 따라갈 거란 말이죠. 옆에다 딱 붙여놓고. 모준호 기수가 여기서 뭐 이거 열심히 안 탈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 상금 벌어가지고 상금 벌어가지고 이 집안에 보태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열심히 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편성을 잘 만난 밀크데이가 전개까지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해볼 만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경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헝그리 정신으로 저는 이번 배고픈 조교사와 배고픈 기수의 만남, 밀크데이를 추천드리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상당히 어렵게 편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 경주를 보시면 8번 간니케,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최수대 기수 기승하니까 많이 팔려주고 있고, 안쪽에 2번 플라잉 매니스입니다. 정도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자, 플라잉 매니스는 직전에 이제 대전 경주 출전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일반 경주로 돌아왔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간니키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잘 뛰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그래서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아주고 있는데, 저는 직전에 조금 부족했었던 마필을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자, 그게 제가 이제 이번 경주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평일 분석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 이 원더풀 리지였죠. 원더풀 리지가 원래는 이 5경주에 들어오기로 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경주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듯이 막 경주가 얽히고 설키고 막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지금 5경주에 원더풀 리지가 들어와 있는데, 원더풀 리지가 이제 휴양을 갔다가 와서 10개월 동안 휴양을 갔다가 와서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컨디션이 좀 좋아졌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정상주기니까 좋은 모습인데, 제 원더풀 리지가 만약에 외곽 게이트 이거 8번, 9번, 10번, 11번 여기에 포지션을 하고 있으면 제가 원더풀 리지를 놓고 그냥 아예 강력하게 승부를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쪽 게이트란 말이죠.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빨라요. 옆에 있는 투혼파이터를 시작을 해가지고 간니케, 그리고 미라주, 하늘평정 이런 마필들이 스타트가 엄청 빠르단 말이에요. 원더풀리지가 직전에 외곽에서 모래를 안 맞고 선입전개를 해주니까, 따라가다가 선입전개 해주니까 끝에서 발걸음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번 경주 괜찮겠다 싶었는데 안쪽에서 이번에 모래를 맞고 따라가야 돼. 그렇죠? 모래를 맞으면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축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어서 저는 얘를 좀 더 세게 보고 싶습니다. 직전에도 제가 이 뉴리더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근데 뉴리더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 있느냐?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왜 원더풀리지를 축으로 못 가지고 가느냐? 모래 맞으면 어떻게 뛸지 몰라서. 얘가 그래요. 뉴리더가. 모래를 맞으면 애가 막 정신을 못 차렸고 막 뒤로 후진기어 넣어버려요. 딱 넣고 뒤로 쫙쫙쫙쫙쫙 밀려. 이렇게 나가버려. 앞으로, 다른 말들 앞으로 뛰는데 혼자 뒤로 가. 그래가지고 뒤로 밀려 가다가 라스트에 모래 안 맞고 외곽으로 중간으로 딱 빼주면 말이 기가 막히게 또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기수가 말의 그런 습성을 알았면 좀 뭐 외곽으로 무리를 해도 5열이나 6열 본다고 쳐도 말이 좀 앞에를 보면서 따라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왜 직전에도 되도 않게 안에 들어가서 모래 맞고 뒤로 가냐고, 왜 후진기어 들어가냐고.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뭐 어쨌든 타는 거는 뭐 김태형 기수가 타니까 이번에 기수가 좀 변경되기를 좀 바랬는데, 내심 이번에 역시 김태형 기수가 기승을 해서 직전과 똑같이 탄다고 그러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2번을 똑같이 그렇게 탔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이 머리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다르게 타야 됩니다. 전개를 바꿔줘야죠. 똑같은 전개를 한다 그러면 IQ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뉴리더가 모래를 좀 피해줘서 약간 좀 경주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고만 하면 1400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태형 기수가 전개를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뉴리더를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금요일 6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6경주는요, 7,000원이 메인 경주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쪽에만 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 2, 3, 4가 세트로 팔려요. 이 중에서 이제 3번 닥터시티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4번 플라잉 레이스, 서수건 기수니까 퀸즈 드래곤까지. 2번, 3번, 4번이 강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좋죠? 뛰었던 발걸음. 좋아 보이는.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진짜 백판을 좀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얘도 기본기가 출중하고 플라잉레이스 서승훈이고 퀸즈 드래곤 진겸이고 3마리 발걸음 좋은데 웬 백판 이렇게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백판이라고 해봤자 요즘에 경마가 배당판이 워낙 막 이게 이제 온라인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경험을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뭐 다 그냥 누구나 다 뭐 500원 막 1000원 이렇게 막 다 걸쳐 놓습니다. 막 20구멍, 30구멍, 막 40구멍, 50구멍씩 막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배당판이 거의 뭐 다 팔려요. 다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야 이거 50배 나왔겠지 하고 배당판 보면 뭐 20배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백판 마피를 보고 들어갑니다. 11마리가 뛰는데 11마리 중에 무슨 뭐 8, 90 뭐 이렇게 팔리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현장에 가면 또 얘가 무슨 뭐 생뚱맞게 이 닥터시티하고 붙여 가지고 이거 뭐 30배는 나오겠지. 근데 뭐 생뚱맞게 10배, 막 15배 이렇게 나오는 경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에 얘가 백판 마필이긴 하지만 몇 배 나올지 그것까지 예측이 좀 어려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30배 나와야 되는데 뭐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하튼지 간에 그렇게 아예 안 팔리는 말을 놓고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근거를 정확하게 제가 찾았어요. 왜? 얘가 뛸 수 있는 이번에 이 편성에서 얘가 진짜 뛸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정확하게 찾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닥터시티라든지 플라잉 레이스, 퀸즈 드래곤 얘네들이 뛰었던 발걸음이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은데 얘네들을 이겨야지 우승을 하고 뭐 들어올 건데, 그러면 어지간한 변화가 아니고 어지간한 자신감이 아니면 얘네들하고 맞짱을 떠 가지고 이기기가 버겁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맞짱을 한번 떠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복병마필을 놓고 한번 육경주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4등급 16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8번 여수 슈퍼스타, 자 그리고 5번 플라임 시크릿, 이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플라임 시크릿 같은 경우는 뭐 결승선에서 올라오는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고, 여수 슈퍼스타는 뭐 데뷔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마필이죠. 자, 그래서 두 마리가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6번 즐거운 동행입니다. 자, 즐거운 동행이 직전에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앞에 갔다가 이제 무뎌졌단 말이죠. 이번에도 또 앞에 갈 거고. 여기에, 즐거운 동행하고 같이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이 여수 슈퍼스타. 이번에도 선입전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번 경주 모든 인기 마필들이 발걸음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데 조금 좋아진 복병 마필이 뭐냐 하고 찾아보니까 이번 경주는 저는 이 스타퓨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장에서 좀 인기를 끌을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좀 덜 팔릴 거예요. 스타퓨리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직전에 두 번의 경주는 이성재 기수가 잘 탔습니다. 잘 탔어요. 잘 타고 좀 약간 부족한 발걸음이었는데, 자, 이번에 이제 1400이 아니고 1600m거든요. 그리고 상대 마필들은 또 거리 경험도 있는 데다가 앞선 전개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 이번 스타퓨리도 지금 외곽 게이트 출발에 지금 1600m 외곽 게이트 출발이면 오히려 더 유리하죠. 이게 여기 출발해 가지고 3코너까지 거리가 거의 600m이기 때문에 뭐 자리 잡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다실바 기수로 변경이 됐다는 점. 다실바 기수는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말을 타는 기수죠. 스타퓨리의 이번 편성에서의 전개는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실바 기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기수들 같았으면은 뭐 여기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수 슈퍼스타하고 즐거운 동행하고 앞에 딱 가고 뭐 쳐다보면서 잡아갖고 뒤로 들어가고 따라가다가 결승선에서 때려봤는데 안 돼, 그럼 뭐 4, 5차 오다 끝나고 딱 그렇지만, 다실바 기수는 보고 쟤네들이 여기서 인기 마필 쟤네 두 마리지, 앞에 가네? 나도 보고 따라가지고 무조건 계속적으로 딱 쳐다보고 따라가고 있잖아. 그러한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말과 기수의 궁합이 좋다. 그래서 이번 7경주 저는 여러분들께 기수 변경된 스타퓨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3등급 14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직전에 점핑 출전해가지고 전진구 기수가 정말 잘 탔어요. 빛나는 길. 이번에도 이제 승급전입니다. 직전에는 점핑 출전을 해가지고 52kg 감량으로 우승을 했고, 이제 이번에 이제 3등급을 정확하게 승급을 하니까 직전에 3등급 뛰었는데 2.5kg가 올랐어요. 근데 직전 경주 점핑 출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외곽이 10번 라온 바이브맨, 사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이 두 마리가 1400m에서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빛나는 길도 무시하지 못하죠. 예전에는 빛나는 길이 좀 악벽이 있었잖아요. 초반에 유광희 기수가 탈 때는 유광희 기수가 뭐 말 자체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완전히 이제 뭐 말이 제대로 뛰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도현 기수한테 넘어가니까 정도현 기수가 이제 좀 길을 잘 잡아놨죠. 말을 좀 교육을 시키고 잘 잡아놔서 요즘에 빛나는 길 뛸 때 보면 채 찍을 때라도 사행도 안 씁니다. 예전 같으면 김일중 조교사가 재결실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말 채찍 때리면 이상한 짓 하니까 채찍 못 때린다, 결승선에서 채찍 안 때리고 몰기만 할 거라고 신고를 하고 경주에 채찍을 한 대도 못 때렸어요. 왜? 채찍 때리면 막 말이 무슨 막 급사행해버리고 이상한 짓 하니까. 그런데 요즘에 전진구 기수 채찍을 살짝 때려보니 말이 쭉쭉쭉 채찍 탄력감을 받죠. 예전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말이 철이 많이 들었어. 철이 들었어. 그리고 라운 바이브맨, 뭐 다실바 기수 기승했으니까 알아서 잘 타겠죠. 여기에 이제 4번 플라잉 에이스는 다나카 기수 기승인데, 플라잉 에이스 같은 경우는 직전에 몰루 기수가 워낙 잘 탔거든요. 타가지고 들어왔던 마필. 자, 이번에 부담 중량이 또 이제 많이 올랐어요. 왜? 직전에 우승했으니까.
몰루 기수가. 그래서 이번에 다나카 기수가 기승을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인기 마필들의 발걸음 다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번 경주 복병으로 보고 있는 마필이 뭐느냐? 외곽의 1번 연예인입니다. 일단 경주 거리가 1400의 외곽 게이트. 1600이나 1400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리 잡기도 괜찮고 수월한데, 빛나는 길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라운바이브맨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마필들도 좋아 보이지만, 저는 이 연예인이 직전 경주 이 1600 뛰었던 모습을 봤을 때, 야, 1400의 외곽 게이트면 얘가 딱 기회구나. 훈련 상태도 이번에 상당히 좋아요. 박재희 기수가 마무리 훈련 시킬 때 모습을 보니까 탄력감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다른 마필들의 발걸음도 좋아 보이지만, 이 연예인의 탄력감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경계도 잘 나오고, 조기 때 말도 좋아졌고, 그리고 직전에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해서 호흡을 맞췄던 마필이고, 이번에도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마지막 8경주 인기 마필들도 당연히 좋아 보이지만 돈이 좀 더 되는 복병 마필은 뭐냐? 여러분들께 외곽의 11번 연예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저도 뭐 1경주 하나만 인기 마필들을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 7개 경주는 다 이제 여러분들께 복병 마필들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편성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인기 마필들의 조합보다는 적극적으로 6월 6일 현충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경마는 적극적으로 배당을 좀 노리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경마일이었어요. 어디에서 경마를 즐기시든지 간에 건승하시기를 바라겠고, 저는 토요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